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오늘도 흥나라 한글빵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맞춰서 AI 등장 이후 글쓰기 왜 해야 돼?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글을 쓰시려는 분 혹은 아직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저만의 어떤 생각을 좀 공유해 볼까 해요. 챗GPT를 비롯한 여러 AI가 글을 대신 써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써야만 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AI를 기준으로 AI 전의 시대가 있고 후의 시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AI 전의 시대는 내가 해야 됐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워야만 했었고, 그쵸? 배우지 않아도 결국에는 내가 해야만 했던 게 AI 전의 시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코딩, 디자인, 글쓰기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배워야만 했었고, 그렇게 배워서 내가 코딩을 했다면 이제 AI 후는 어떻게 될까? AI 후는 이렇게 변합니다. AI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배워야만 했다면 지금은 그 친구가 대신 해주는데 왜 배워? 그런 능력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갖게 된 후에는 정말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제가 챗GPT한테 한번 신겨봤어요. 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봐라. 썼는데 조금 오글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써내더랍니다. 제 주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써낸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제가 그동안 글을 쓸 때, 글 한 편을 쓸 때 걸렸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쓰고 어떤 면에서는 자료를 조사하는 면 특히나 굉장히 월등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완성도가 더 높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챗GPT를 포함한 AI가 글쓰기 실력은 진짜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왜 글쓰기를 그래도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왜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단호하게. 글쓰기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AI는요, 결과물만 따졌을 때는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생성 빨리 해주잖아요. 생산성도 진짜 좋고, 그래서 결과물만 따지자면 챗GPT가 글쓰기 면에서는 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과정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해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쓰기를 예로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사고의 명확화와 정교화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자꾸 써보다 보면 내가 생각이 어디가 흐리멍텅했고 어디가 불분명했고 어디가 뭔가 이렇게 실타래 엉킨 것처럼 꼬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걸 언어로 쓰는 순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사고가 불분명했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글을 쓰면서 명확하게 만들고 정교해지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정교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지적인 체계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반증이라고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사고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정교하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체계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언어랑 만나고 언어를 쓰는 과정에서 명확화와 정교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고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뻔해요, 이거는. 글은요, 한편의 논리예요, 사실. 논리가 없는 글은 전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독자가. 지식의 내재화는 이런 것 같아요. 지식의 내재화는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글쓰기고 글 쓰는 과정에서 또 내가 한 번 한 번 더 새기면서 지식을 내 안으로 진짜 내재화하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쓰면서 심지어 지식을 내 안으로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만 말하자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는 뭘 말하냐면요. 작가님들이 뭔가 마음적으로 답답하고 어딘가에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창구가 바로 글쓰기라는 것.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답답함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글방에서 멘티님이 있는데, 우리 멘토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글방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원래는 3차원 소리, 그리고 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4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었는데, 글을 저랑 거의 이때쯤이 언제였죠? 6개월 차인가 1년 차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 만에 작가님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언어 체계들이 좀 분명해지고 사고력, 논리력도 향상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말할 때 굉장히 좀 또박또박 잘하게 되셨나 봐요. 들으시는 분이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굉장히 말 잘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분이 그냥 단순하게 챗GPT한테 무언가 결과만 원했다면 과연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챗GPT를 생산의 도구, 글쓰기를 예를 들면 단적으로 블로그의 무언가 수익화를 위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써야 돼. 너가 도와줘. 하는 경우는 진짜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만약에 자기의 정체성을 작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챗GPT를 활용하는 대신 자기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과 자부심이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챗GPT한테 뭐 흐름이나 힌트 정도는 받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 쓰신다.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성취물, 내가 정말 고심해서 쓴 한 줄,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결국에는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녹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 마야 안젤루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안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내 안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내 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챗GPT를 포함한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글쓰기라는 과정을 만나야만 한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글쓰기를 떠나서 사실 모든 것들이 과정 안에서 다 만들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원하지만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계속 농축해 나간 어떤 시간들, 과정들, 고민들,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또 발산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도 오늘 또 글 한 편 쓰시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창조성이 있었구나, 혹은 되게 재미있다, 정서적 카타르시스 등등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